자, 지금 김경수가 2년을 선고를 받았고 공직선거법은 걸리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2년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경수의 이 2년 실형 부분이 지금 여권의 대선 구도에 지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업무 방해 행위로 일부 유죄로 지금 2년 때리고 선거법은 무죄를 해줬는데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견 봐준 것 같고 일견 그래도 유죄를 때려서 2년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굉장히 이제 좀 어렵게 됐다. 실제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해서 나중에 김경수를 석방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김경수가 여권 대권 주자로서는 이제 좀 끝난 거 아니냐. 특히 김경수 판결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1심의 성창호 부장판사가 유죄 판결했다가 선고 한 달 만에 지금 이 기소를 당하는 그런 보복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지금 있었지요. 그런데 또 2심에 또 처음으로 이제 지금 이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 차문호 부장판사입니다. 이 사람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 부장판사하고 갈등이 이렇게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기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지금 주심인데 무죄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금 시간이 계속 이렇게 차문호 부장판사와 2심에서 대립을 해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월 22일 날 차문호 지금 부장판사가 재판을 계속하겠다면서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 즉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사실상 못 박아버리고 인사에서 전보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로 딴 데 가기 전에 지금 김경수를 몫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 새로 이제 그 뒤에 온 한상훈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드루킹 쪽이 강조했던 닭갈비집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은 결국은 김경수에게 디지털 자료가 본인에게 김경수에게 불리한 게 많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유죄처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8개월간 이분도 지금 이 사건을 끌고 오다가 이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경수 사건을 맡는 판사들이 다 지금 문제가 생기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경수는 대권 구도에서 사실상 지금 여권의 의도와는 다르게 탈락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김경수가 대권 주자급이나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거는 문가리 쪽에서 그냥 억지로 만드는 거지 김경수에게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김경수는 끝이 났고 언제부터 우리가 김경수를 알았어요? 정치인으로서. 그럼 이제 이재명과 이낙연인데 이낙연도 지금 이재명에게도 밀리고 호남에서 지지도 뭐 크게 열광적이면서 과거에 무슨 DJ 같은 부분에 발바닥에도 못 가지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독주 구조냐? 또 문가리가 그건 결코 원하지 않을 거다. 그거 뭐 세상이 다 아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권의 대권 구도가 도대체 어디를 흘러가려고 그러느냐라는 의문이 좀 생기는 마당에 지금 추미애가 대검 감찰부에서 윤석열이 특활비를 조사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이 척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 이러면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추미애가 총장 특활비를 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다. 대검에서 올해 94억을 수령해
임의로 집행했지만 보고하지 않아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 요런 말까지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 지시를 했어요. 자, 검찰과 특활비, 이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그야말로 뭐 특수한 활동을 하는 부서에서 들어가는 영수증 없이 들어가는 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를 밑에 나눠줘서 그 특활비로 회식도 하고 야근하면서 돈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추미애가 지금 말한 특활비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대검은 중앙지검에도 월 8천만 원의 특활비를 내려주고 전국지검 중에 제일 큰 액수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법무부 특활비가 더 문제다. 그래서 법무부가 연 한 20억쯤의 특활비를 쓰고 있다. 특활비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에 쓰는 건데 안간히 주머니 돈처럼 쓰면 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 특활비가 문제다 이러면서 추 장관 특활비를 법무부 특활비와 함께 수사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법사위원들이 오늘 대검을 방문해서 부서별 특활비 내역을 조사하기로 하고, 또 윤석열은 오늘 중북 진천에서 지금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강연에서 뭔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장관이 특활비를 쓰면 규정 위반이다 해서 추미애가 지금 궁지에 몰렸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이 배경에요, 지금 월성 원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 지금 여건이 발칵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난 5일날 산자부, 가스공사, 한수원 등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에 착수했는데, 원전요, 그 감사원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지금 증거 자료를 440개를 삭제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내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치 수사다 하면서 이 폭주를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탈원전 수사의 배경에 윤석열이 있다. 자, 탈원전 수사는 현 한국의 보수,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데가 친원전을 가고 있고, 이명박 세력이 또 대부분 친원전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 정권이 탈원전을 하겠다면서 자신들이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으로 가려고 무리하게 이 탈원전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원전을 스톱시키는 부분에, 그 부분의 경제적인 효과 등이 이렇게 과소평가되었다라고 감사원이 지금 조사에 들어간 부분, 그리고 그것이 청와대의 지시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청부 수사다라고 지금 여당이 야당인 거예요. 야당이 고발을 하니까 검찰이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윤석열이 특활비 내역을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사건 수사를 대전지검 형사 5부가 맡고 있고, 지금 압수수색에 1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지만 검사 8, 9명이 하고 있으니까 왜 그리 시끄럽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커지면 정권 위기가 온다고 보고 여당이 나서서 지금 방어병을 치고 문정부의 핵심 정책을 겨냥했다. 그런데 원전 수사가 시작됐다가 그 원전 수사를 그렇게 지시한 배경이 이제는 뭐겠습니까? 태양광으로 가게 되고 풍력으로 가게 되고 이러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여권 내부에서
야당하고 검찰의 유착에 따른 청부 수사다.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전 수사 지휘를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하는데 윤석열이 취임 이후에 대검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지금 실무 책임자는 이상현 부장검사가 하는데 평검사 때 국정원 대검 개입 사건에 윤석열 총장과 같이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권은 야당과 짜고 정권 겨냥했다 하고 음모론을 꺼내고 있고 재보선을 앞두고 윤석열의 정치가 시작됐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야당은 도를 넘는 검찰 흔들기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에 최근에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이야기한 김경수 유죄 선고와 또 지금 검찰의 이 원전 수사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정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가지고 내년 4월 지방선거 전에 발표해서 부산에 표를 얻겠다. 그래서 가덕도의 신공항을 발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산까지 용역비까지 거기에 지금 반영을 해서 못을 받겠다.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원래 김해 공항을 확장해서 김해 신공항으로 한다다가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다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민주당은 지금 더불어거수기당의 이 본토가 경남이잖아요. 문재인이 경남 출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 선거를 이기려면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해가지고 부산 사람들 뜻을 들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선거 전에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려면 용역 예산, 즉 설계 예산 같은 게 R&D 예산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예산 반영해서 시작되었다고 4월 전에 발표하려니까 용역 예산을 국토교통부 R&D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이나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반대가 심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아주 개자식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국토부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회의성상에서 욕을 하면서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미 여권의 장관조차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전에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김현미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미는 여론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고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원칙적으로 맞서고요. 그래서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어디에 만들 건가를 원점부터 다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 절차를 거쳐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덕도 신공항 예산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 그러겠다고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한다라고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년이가 회의 직후에 에이 개자식들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 해 이렇게 욕하는 장면까지 나온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레임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짐이라고 봅니다. 이제 문가리가 미국하고 바이든 정권하고의 관계에서요 문제에 좀 몰릴 겁니다. 북한 문제로요. 지금 트럼프 있을 때처럼 배째라고 뭐 미국의 이 방해와 반대도 워킹그룹 해체를 시키고 워킹그룹을 무시하고 북에 뭘 밀어붙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문가리가 못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문가리의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거고 지금 여권 내부에서부터 김경수 문제, 윤석열이 문제 또 지금 김태년이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게 드러난 게 이번에 홍남기가
사표를 쓰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쇼를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문가리도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